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12월이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상학이 아니라 약간 다른 내용을 갖고 왔는데요. 바로 기상 감정사 혹은 기상 감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일단 우리가 보통 날씨 예보라는 것은 이렇게 미래를 알아내는 것인데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대가 바로 실황이 되겠고요. 앞으로의 날씨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기상 예보. 그 다음에 이미 지나간 날씨는 단지 그냥 하나의 기록 혹은 이것이 바로 기상 감정의 씨앗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상 감정이라는 것은 이미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다시 재구성하는 것이 바로 기상 감정의 일인데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마을에 갑자기 번개가 쳐가지고 내 나무가 부러졌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있는 이 위치는 기상 관측소랑 굉장히 멀리 떨어져가지고 해당 지역에 번개가 쳤는지 안 쳤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은 번개로 인한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억울하게 당해내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따지는 것입니다. 즉 기상 감정이라는 것은 날씨로 인한 사건의 발생, 즉 낙뢰, 우박 혹은 안개로 인해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이 당시에 기상 관측소가 없거나 혹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가지고 바로 확인이 안 될 경우, 이때 주변 자료 아니면 일기도를 통해서 해당 지역에 번개가 쳤겠구나 혹은 비가 왔구나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 번 더 기상 예보하고 기상 감정의 차이를 알아볼 것인데요. 기상 예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수치 모델에 대입을 하는 다음에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계산을 해서 계산된 자료를 기상 예보관들이 분석을 한 후 이걸 가지고 내일 날씨는 비가 올 것이다 혹은 모레 날씨는 추워질 것이다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의 날씨를 예상 혹은 제공하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지금 중국에서 황사가 발생했는데 여기 황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쪽으로 오면서 내일, 즉 미래의 우리나라 지역을 중심으로 황사가 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따지는 것이 바로 기상 예보입니다. 반면에 기상 감정이라는 것은 관측된 자료는 똑같지만 모든 곳마다 이렇게 촘촘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 지점, 즉 여기 중에서 없는 이 지점을 만약에 고른다 하면은 특정 지점의 지정이나 혹은 관측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낸 다음에 여기서 이 지역에 대해서 과거 기상 현상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는 지형상 어떠해서 개활지, 즉 평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보느냐? 기상 전문가가 기상 상황 혹은 감정 대상의 경제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과거 어느 날에 어느 곳에 비, 눈, 강풍 유무, 강도 혹은 당시의 기온이나 강수량, 시정, 안개 등을 가지고 기상 현상을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상 감정사라고 하는 것을 써가지고 교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기상 감정사인데요. 기상 감정사라는 사람은 어찌 보면은 날씨 변호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기상 감정을 어디 쓸까요? 일단 첫 번째는 바로 행정소송이라든지 혹은 형사범죄에 쓰시는데요. 만약에 사건 당시에 그 지역에 비나 눈, 안개 혹은 기온이 낮거나 높거나 혹은 시정을 봐가지고 형사사건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소송에서 증인 주술의 신빙성을 판정 가능한 기상 감정서를 법원에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해상에서 선박사고가 났다. 그러면 당시에 풍속이라든지 혹은 파고를 봐가지고 이 사고가 진짜로 어쩔 수 없이 난 것인지 아니면은 그게 단순 선장의 과실인지를 따진 것이고, 혹은 만약에 도로에서 갑자기 블랙 아이스로 인해서 혹은 골 안개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우리는 가가지고 이 지역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블랙 아이스가 있을 수 있거나 혹은 안개가 갑자기 껴가지고 운전자의 인지 능력이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민사소송 배상 청구인데요.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 혹은 장비라든지 시설물 파손에 대해서 기상 관련 피해의 배상 규모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즉 이게 지금 천재지변이냐 아니면 설계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냐를 보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갑작스럽게 유성이 떨어져가지고 다 부서졌다. 그럼 이거는 천재지변이고 그냥 사람이 올라가는데 이게 부서졌다. 이것은 바로 설계 문제입니다. 즉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게 진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은 혹은 이 사람이 설계를 못해가지고 부서진 것인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기상 영향 평가인데요. 댐이라든지 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 문제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기상 감정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기상 감정과 보험인데요. 사고 당시 기상 조건에 따른 관련성을 따지면서 농작물, 화재, 해상보험 등 각종 손해보험사의 책임 비율을
따지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까처럼 이게 천재지변이냐 혹은 과실이냐를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천재지변과 같은 위험 기상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서 쓰나미, 유성 충돌 혹은 지구 멸망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때는 여기 보험사라든지 혹은 도로관리 기관의 법적 면책 사유에 해당 여부를 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태풍이 와가지고 항구에 있는 컨테이너가 죄다 붕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붕괴된 게 진짜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설계 기준보다 이상의 바람이 불어서 부서진 건지, 아니면은 그냥 설계를 못해가지고 기준보다 낮은 바람이 불구하고 부서진 것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번외로 기상 감정사가 되는 과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과정은 바로 기상 감정 기사라고 하는 시험을 치는 것인데요. 이 시험은 크게 필기하고 실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단 필기는 일반 기상학, 즉 연력학을 다루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상관측법, 일기해석, 기상통계, 그리고 여러가지 법들이 나옵니다. 이거를 붙게 되면은 바로 실기를 보게 되는데요. 실기에서는 기상 전문 해석, 아니면 관측기기를 서술하거나 혹은 스큐티 로그피를 분석하는 거, 아니면은 일기 해석이라든지 혹은 여러가지 일반 기상학 안에 있는 연력학적인 것을 따지는 것, 마지막은 바로 기상 감정서 작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붙고 나면은 바로 기상 감정사 교육이 있는데요. 이 교육은 한국 기상 산업 기술원에서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육은 크게 온라인하고 대면으로 구분되어 있고, 온라인에 마치게 되면은 대면을 거의 9일 동안 보게 되고, 마지막으로 종합평가를 통과하게 되면은 비로소 기상 감정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상 감정사 면허 발급은 기상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혹은 서류를 이메일로 보냄으로써 직접 면허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상 감정사가 되는 과정이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기상 감정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일단 지형조사, 즉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지리적인 특성을 보고, 그 다음에 기상자료 조사 분석, 즉 해당 시간에 조간 일기도, AWS, 대기역학적 혹은 대기 물리적인 요소를 다 따짐으로써, 예를 들어서 산 위의 기온을 본다면은 기온 감료를 따짐으로써 해당 지역이 기온이 대략 몇 도였을 것이다를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상 브리핑 해가지고 해당 장소 혹은 시간에 기상 상황을 재구성한 다음에 이걸 토대로 과학적 그리고 지리적으로 접근해서 추정한 날씨 상황을 기상 감정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상 감정서를 쓰는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기상 감정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서 만약에 번개가 쳤든 혹은 우박이 내려서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농작물 주인의 신청인은 바로 한기상감정사협회라고 하는 기상감정회사로 가가지고 감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은 기상감정회사에서는 기상감정 용역 계약을 체결할 것이고, 여기서 신청인은 바로 기상감정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감정 개입을 수립한 다음에 해당 지역을 가가지고 사전조사 그리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해당 지역의 지리 혹은 날씨를 각각 따진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기상 고섬의 감정, 즉 위기도를 보고 그 다음에 미규모적으로 지형을 봐가지고 이러이러 해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다를 분석을 한 다음에 이걸 토대로 기상 감정서를 적는 것이 바로 기상 감정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상 감정 회사가 어디냐? 이곳은 바로 한국 기상 감정사 협회라고 하는 곳이고요. 해당 링크를 참고하시면은 만약에 날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은 여기에 문의를 해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기상 감정 신청, 계약, 발급 절차인데요. 일단 가장 먼저 기상 감정 용역 계약서를 체결한 다음에 기상 감정서를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감정 대상, 즉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 그리고 어떠한 거, 우박인지 안개인지 혹은 태풍인지를 보고, 그 다음에 해당 지역의 주소를 보면은 이게 바로 의뢰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서 조사 기간, 사전 조사 혹은 현장 조사를 가서 해당 지역의 지리를 따지고, 그 다음에 일기도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해당 지역의 자료를 분석한 후 마지막으로 기상 감정 결과 및 의견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날씨를 억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릴 주소입니다. 만약에 우박, 바람, 안개 등으로 인해서 날씨로 인해서 억울한 일이 발생했다면은 해당 한국기상감정사 협회에다가 문의를 하시면은 아주 친절하게 기상 감정을 해드려서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억울한 일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기상 감정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